8강 시작하겠습니다. 네. 고지의무해서 시기와 방법 나옵니다. 그러면 언제 하냐, 언제? 상법, 요건 필요 없어요. 그냥 상법 여기 나오면 그렇구나. 보험계약 당시에 고지의무를 이행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리고 고지의무는 보험계약 승낙할 때 이행한다. 그럼 언제라는 거예요? 언제라는 거야? 계약 당시예요. 청약 당시의 위험을 고지하였어도 청약, 승낙이겠죠, 승낙. 그러면 이때부터 유지가 되는 거야. 성립이 된 거잖아요. 청약할 때 오케이, 나 이거 다 얘기했는데 이때 얘가 오케이 하면 상관없는데 좀 텀이 있었어요. 이때면 뭐가 생각나냐면 승낙 전 사고 담보가 생각나요. 그러니까 말이 어려우니까 단어가 어렵잖아요. 계속 얘기하면서 반복하면서 익숙해져야 돼요. 근데 이때 이제 고지의무 얘기한 거 좀 틀린 거야.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샀는데 갑자기 직업이 바뀌었네요. 택시로. 이때. 그럼 얘기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하라는가 말라는 하라는 거야. 중요하죠. 깜짝 놀 거예요. 시험장 가면 진짜. 이거 나올 수 있는 게 요거거든요. 이렇게 제가 체크한 거 있잖아요. 요거. 이거 아니고 650점 상관없어요. 아, 요거. 알려야 한다. 추정한다. 무슨 얘기? 최소한 이 조건으로 체결 안 할 거야. 알려야 된다. 방법은 자, 고지의무 통지하고 무슨 의무? 우리 의무하는데 방법에 뭐 이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도 없어. 상법에는 방법에 무조건 구두로 해야 된다. 서면으로 해야 된다. 그거 없는 거예요. 있긴 있어. 나중에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에서는 꼭 서면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방법에서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중 얘기. 그렇게 보면 돼요. 상법 고지의무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다. 여러분 그거 있어요. 뭐뭐는 법정 의무다. 이해돼요? 시험 문제랑 고지의무는 법정 의무다 이렇게 하는데 법정 의무 안 배웠는데? 무슨 얘기냐면 우리 지금 배워서 지금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고지의무, 통지의무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상법에 있잖아요. 상법에 있는 게 법정이 의무야. 법정 의무다. 이해되시죠? 별것도 아닌데 시험장 가면 막 헷갈리고 갑자기 공부하다가 기출문제 이게 법정 의무 안 배웠는데 뭐죠? 막 그래. 법에 있는 거, 상법에 있는 거, 그게 법정 의무다. 그렇죠? 고지 방법의 제한이 없어요. 말로 하든 설명을 하든 전화를 하든 그냥 글로 써서 보내든 상관이 없다. 실무에서는 실적으로 청약서에 의한 파란 거 청약서, 파란 거 아니다. 원래 이제 청자가 청약을 하기 위한 서류를 해서 청약서라는 얘기도 있고 옛날에는 그 부본이라고 그래요. 그 하나의 밑에 깜지라고 해야 되나? 그 밑에 되는 거 있잖아. 그게 파란색이야. 파란색. 그래서 청약서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해요? 태블릿을 다 컴퓨터로 이렇게 넘기세요. 막 이렇게. 요거 있으나 보험의 청약서에 수동적으로 답한 형태로 고지의무를 이행한다. 고지사항은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자가 알고 있는 사항이 하나한다. 자. 얘기하래. 오케이. 내가 다 아는 걸 얘기해. 예를 들어서 고지의무는 누구다? 계약자하고 피보험자였는데 피보험자 누구야? 딸한테가 아니라 딸을 위해서 보험을 든 거야. 얘가 죽으면 그러니까 누가 보험금을 받든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얘 생명보험 드는데 계약자는 저잖아요. 내 딸내미에서 보험 들게. 근데 딸내미에 대해서 내가 아는 것만 얘기를 해야지. 잠깐만요. 보험자가 딸이 뭐 아파요 안 아파요 했을 때 딸한테 가가지고 너 아프냐 안 아프냐 병원 갔었냐 이렇게까지 조사해서 얘기할 필요 없고 내가 아는 것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되셨죠? 이게 왜 그러냐면 진짜 판례가 뭐였냐면 딸이 어디 있었냐면 대구인가 서울 그러니까 엄마는 서울 사람인데 딸을 위해서 이제 보험을 든 거예요. 생명보험을 드는데 딸이 지방에 있었어. 한 대구인가 거기 있었는데 보험사가 그런 거예요. 아니 딸을 위해서 보험 들으면 딸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엄마는 나 이거 아는 거 다 얘기했는데 내가 무슨 죄가 있어? 근데 판결이 땅땅땅 어떻게 나왔냐면 계약자는 탐지 찾아가서 내가 다 조사하고 그럴 필요 없고 내가 아는 것만 알려주면 된다. 되죠? 그러니까 탐지 의무까지 없다. 되셨죠? 이거 한 줄이지만 이거 엄청 긴 거예요. 원래는 보험자에게 유리한 사실이나 보험자가 당연히 알 수 있는 일반적인 상황
부연 설명, 일반적인 거. 우리 어디서 배웠어요? 약간 교보, 설명, 의무 배웠죠? 똑같아, 여기서도. 부연 설명, 법에 있는 거,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 얘기한다, 안 한다? 안 해도 된다. 같이 연결해서 하시면 돼요. 자, 위반의 효과, 요거 이제 여러분 이제 여기까지는 좀 편했죠? 편했어. 그러면 위반했을 때 어떻게 해요? 위반했을 때. 해지할 수 있는 거죠. 왜 간접 의무니까? 아까 직접 의무는 야 빨리 안 해? 이행을 강제하고 손해배상 청구하고 구속시켜. 가능하지만 이건 가능하지 않다. 근데 요건이 있어. 요건은 주관적인 요건과 객관적 요건을 모두 갖춰야 된다. 주관적인 건 나만 아는 거고 객관적인 건 모든 사람이 알아야 되는 거고. 자, 주관적 요건은 고지 위반, 의무 위반이 되려면 그 위반의 고의나 중과실에서 비롯된 것이어야 된다. 자, 고의. 그러면 고의이 뭐예요? 고의. 계약자, 피보험자가 중요한 사항을 알면서도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알면서도 불고지 얘기를 안 하고 반반 얘기한 거야. 자기가 유리한 것만 얘기한 거야. 그런 거. 고지하는 것을 말하며 중대한 과실이라는 것은 고의는 그렇고 중대한 과실은 현저한 부주의다. 말이 좀 어려워. 왜냐? 민법에서 나오니까. 자, 이렇게. 고의. 일부러 그런 거야. 고의. 알면서도 일부러 얘기하는 거. 고의. 중대한 과실은 뭐냐면 그냥 일반 과실도 있고 중대한 과실은 진짜 여기서 그러면 과실 뭐죠? 과실. 그러니까 과실은 네가 부주의, 네가 조금만 이렇게 노력했으면 알 수 있었는데 주의했으면 이런 거 안 했는데 그게 과실이에요. 그럼 중대한이 붙었죠. 중대한은 현저하게 과실, 부주의한 거예요. 현저하게. 기준이 없지. 어떤 게 현저한 거야? 몰라. 그냥 이렇게 그렇대요. 자, 중요한 사항의 존재를 몰랐거나 중요한 판단을 잘못하여 그 사실이 고지해야 할 중요한 사항임을 알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과실이 있는지는 보험자의 내용, 고지해야 할 사실의 중요도, 체결에 이르게 된 경위, 보험자, 피보험자 사이의 관계, 재반 사정 전체적으로 사회 법령에 비춰서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 되시죠? 그건 당연한 거고. 자, 객관적인 요소가 나옵니다. 객관적으로. 자, 고지 의무 위반이 되려면 보험 계약 등에 계약자 등 피보험자까지 있겠죠. 불고지, 부실고지 있어야 하고 고의자, 고의, 불고지라 하면 중요한 사항을 알면서도 알리지 않는 묵비 아니면 부실고지라는 사실과 다르게 말하는 허위 진술을 말한다. 그냥 그렇다 하고 넘어가면 돼요. 왜냐? 이게 손사이론 가서 배울 거예요. 나중에 이렇게 배울 거예요. 진짜 이제 너 말하는 거야. 일부러 말하는 거고 거꾸로 말한 거고 그런 내용이에요. 입증 책임,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입증 책임은 고지 의무 위반을 요건인 불고지, 부실고지, 고지 의무자 고의, 중과실에 의한 것이라는 것이라는 것, 이한 것이라는 것에 대한 입증 책임은 위반에 대해서는 보험자 측에 있다. 근데 자, 얘기했는데 제가 한 번 얘기했는데 뭐냐면 입증 책임이라는 것은 뭐예요? 입증 책임. 너가 이렇게 했잖아. 이 사실을 밝혀봐. 그러죠. 누구한테? 이익을 보는 사람. 내가 뭐라 했죠? 이익을 보는 사람. 자, 고지 위반 했으니까 돈 안 주겠다. 누구한테 이익이 돼? 보험자한테 이익이 되죠? 그러면 누가? 입증 책임 누구다? 보험자한테 있는 거야. 그렇죠? 대부분 보험자인데 보험 계약자에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있냐? 그거는 이익을 보는 사람이 입증을 해야 된다. 되셨죠? 그렇게 외울 건 아니에요. 입증을 하는 사람은 이익을 보는 사람이다. 자, 고지 의무의 위반으로 인한 해지. 계약자에게 고지 의무 위반이 있을 시 보험자는 계약을 어떻게? 해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해지만 할 수 있어. 오케이, 이건 됐어. 보험자는 보험사고 발생 후에도 계약을 해지가 가능하다. 자, 무슨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자, 해지라는 거 왜 해지? 1회 보험료 이상 내고 쭉 계속 보험료를 내다가 중간에 진행이 되는 거예요. 요때 뭘 잘못한 거야. 그때 해지하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요때부터 유지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됐죠? 그러면 보험사고 있어도 요때 해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되시죠? 계약자에게 해지의 의사표시를 통지함으로써 해지권을 행사한다. 보험자가 너 잘못했네, 고지 의무 위반이네, 딱 걸렸네.
해지할 거야.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자기 먼저 조용히 있어. 한 달 동안. 아까 있죠? 1할 3채. 조용히 있어. 아니면 체계로 3년이 지났어. 그러면 어떻게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얘기예요. 오케이. 보험자는 일반적으로 의사표시에 의한 점에서 형성권의 일종이다. 또 어려운 얘기 나오죠. 형성권 얘기 많이 나와요. 형성권, 네가 할 수 있는 거, 네 권리, 너만의 권리, 너 할 수 있는 거, 형성권. 이거 또 찾아와서 또 형성권이나 뭐 법률에서 무슨 법률 효과를 뭐 그런 거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지금 얘기한 거 있잖아요. 너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거, 당연히 생기는 거.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뭘 줘서 물건을 팔았어. 좀 그렇지만 물건을 하여간 팔았어. 그럼 나는 뭐예요? 이 물건에 대해서 권한이 생겨야 안 돼.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내 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형성권이야. 권리. 형성되는 권리. 이게 일종이다. 판례 또 나온다. 판례상. 계약 해제 의사 표시는 계약자에게 행사하며 보험자는 수익자에게 해지 통지를 했다면 그 효력이 없다. 무슨 얘기예요? 계약을 해지하는데 고지의무는 걸렸네 너. 해지할 거야. 누가 할 수 있다? 보험자가 할 수 있는 거야. 대신에 얘기하려며. 당사자가 누구? 수익자에게 했대요. 통지를 했대요. 그럼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누구한테 하라는 거예요? 계약자한테 하라는 거지. 이해되시죠? 이 내용이 많아요. 이게 뜬금없이 팍 나왔지만 이 판례가 길어요. 그냥 우리는 1차잖아. 그냥 이거 보고 그냥 일반 객관적으로 해지할래. 누구한테 얘기해? 계약자에 해야 되는데 수익자한테 했대.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거의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그러니까 엄마가 아빠가 죽으면 돈을 누가 받아요? 수익자, 아들한테 받는 건데 아들이 2살이야. 그죠? 근데 고지의무 위반은 걸렸어. 보험자가 아들 2살짜리 했다. 야, 이거 해지할 거야. 말도 안 되죠. 그냥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면 돼요. 오케이. 해지와 보험금 청구, 계약 해지 효과, 어떻게 된다, 효과, 발생하는 영향, 그런 거 보면 되는데,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라도 보험사고 했는데 나중에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600, 이거 필요 없어요. 나중에 하는데 조는 필요 없고, 이게 뭐냐면 고지의무, 통지의무 이걸로 해서 해지가 된 거야. 얘가 뭐 잘못해가지고 해지를 한 거예요. 자, 여기 한 거 다 이거 묶어 그냥. 자, 계약자가 뭘 잘못한 거야. 잘못해서 보험자가 해지할 거야. 의무를 안 했으니까 해지할 거야. 그거예요. 이렇게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 얘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어려운 얘기예요. 뭐가 어려워요? 지급한 거를 돈 내나 할 수 있다며. 오케이. 근데 좀 어렵게 설명을 하면 원래는 자, 쪼로록. 자, 요때 보험사고 난 거예요. 1억 줍시다. 1억. 보험사고 났는데 이 사고 난 게 어떻게? 고지 의무 위반한 거예요. 또 암으로 할까? 자, 암에 걸렸는데 거짓말 시킨 거야. 쭈루룩 하다가 이때 암에 걸렸네? 실적으로? 암에 걸렸네, 이때. 그러면 보험금 줘야 안 돼? 주는 거지, 일단 줘. 근데 너 고지 의무 위반이네? 그러면 1억 뺏어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당연히 하지만 법률적으로 보면 좀 어려워. 자, 해지라는 거 뭐예요? 해지. 요때 만약에 이거 상관없이 해지를 했다. 그럼 미래에 장래휴, 미래휴 앞으로만 한다면 요때부터 효과가 생기는 건 요때부터 없는 거고 요때는 유효한 거라면요. 그러면 이때 돈을 주든 말든 얘는 다 얘하고 상관없이 앞에 있는 거면 돈을 안 주는 거고 뒤에 있는 건 다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따지는 사람 이게 맞아요. 원래 맞는데 요걸로 해지된 거야. 650조요, 51조, 2조, 3조 해가지고 보험자가 잘못한 거야. 의무를 이행을 안 한 거야. 잘못한 요거만 보면 이게 저기거든요. 고지의무 위반으로 위반한 거야 얘가. 나 자동차 일반 승용차인데 얘가 뭐 했어요? 택시를 운전하다가 사고 난 거야. 이런 거 암에 걸렸는데 거짓말 걸렸는데 병에 있는데 거짓말 시켜서 조용히 있다가 딱 그 병에 걸린 거야. 근데 딱 걸렸네? 근데 이때 걸리니까 바로 돈을 줬는데 며칠 지나 조사해봤더니 요때 조사를 해봤더니 고지의무 위반하고 상관이 있네? 그럼 이 돈을 뺏어야 돼요? 말아야 돼? 뺏어 와야 되죠. 근데 해지라는 것은 장래로 가지만 뒤로 가서 조금 뒤로 갔죠. 요때부터 효력이 미쳤죠. 해지권 때문에 돈도 뺏어와 안 줘.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제한적 소급효. 아, 어렵다. 소급효. 뒤로 가네? 제한적으로. 제한적 소급효는 뒤로 간다는 건데 제한적으로 간다는 거야. 사고, 고지의무 위반이나 통지의무 위반이나 그거 잘못해가지고 그거에 관련돼서 책임 같은 거. 그래서 나오는 보험사고는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이거 진짜 편하게 생각하면 쉬운 거고 진짜 어렵게 생각하면 우악!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믿어요, 여러분. 믿어요. 믿어요. 다 이해됐다고 믿어요. 이해 안 돼. 솔직히 이해 안 되는 게 맞고 계속 보다 보면 돼요. 자, 첫 번째 보면 해지의 효력은 해지 시점부터 미래를 향하여 그 효력이 소멸한다. 그렇죠. 지금 해지하면 앞으로만 가는 거야, 지금. 앞으로만. 앞으로 사고 나면 안 주겠어. 그거예요, 지금. 장래효, 미래효. 그죠? 효과가 앞으로 오니까 보험자는 계약이 해지되는 시점까지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아, 그치. 이렇게 하면 해지되면 이때까지 보험료 주세요. 할 수 있죠. 오케이. 생명보험 경우 계약자를 위하여 적립 금액은 이건 똑같은 얘기고 생명보험, 손해보험도 적립 있는데 거의 없어요. 손해보험은 다 보장성. 얘는 저축성. 아우, 이것도 어렵지. 그러니까 담보하면 다 없어지는 거야. 자동차 보험 생각하면 돼요. 자동차 보험은 1년 지났다고 보험료 돌려주는 거 없잖아요. 그래, 보장성이라서 그래요. 손해보험 그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 뭐 저축성 보험 있잖아요. 종신보험 같은 거 평생 그런 거 이렇게 축축축 해가지고 연금보험 같은 거 중간에 뭔 있으면 여태까지 쌓은 거 돌려줘요. 그런 것들 그런 거 있고 해지 이후에 해지 이후에 발생한 보험 사고에 대해서는 뭐 당연한 거죠. 여기까지는 괜찮아. 일반적인 거. 자, 지금 해지가 됐네? 그러면 앞에 해지된 다음에 보험 사고 나면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아, 알겠어. 자, 민법이래. 보험자 계약이 해지되기 이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 여전히 보험금 지급 책임을 부담하지만 자, 요때 해지되면 요때 사고 나면 줘요, 안 줘요? 줘야 되잖아. 효과가 앞으로만 가니까. 근데 민법은 이렇게 해야 된대. 상법은 원래 미래유니까 이거는 줘야 되지만 민법은 근데 상법은 이미 발생한 상고에 대해서 보험금의 지급 책임이 없다고 얘는 안 줬대. 왜냐? 고지 의무. 그렇다고 여기 있는 거 얘하고 상관없이 의무 650조, 1조, 3조 이렇게 걔네들하고 상관없는 금액까지는 안 주라는 게 아니고 그 애들이에요. 그 애들 요 한 사건 제한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제한적 소급효가 있다. 요거 소급 뒤로 가는데 제한적 얘만 잘못하네. 얘만 고지위반의 계약을 해지된 경우 보험자는 해지 이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쉽게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민법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법은 야 지금부터 하니까 앞에 거만 안 주고 뒤에 거 잘못을 했다 안 했다 다 줘. 근데 상법은 아니야. 너 잘못한 거잖아. 네 잘못해서 거짓말 시켜서 한 거잖아. 이거까지 안 주고 뒤로 갈 거야. 근데 아예 뒤로 가는 게 아니고 조금만 뒤로 갈 거야. 제한적 소급효. 와, 됐죠? 여기까지 이해되면 천재. 진짜. 됐죠? 그래서 보험금 지급 책임에 대한 계약 해지 효과는 보험사고 발생 시 소급한다고 볼 수 있다. 계속 그림을 몇 번 그려. 자, 요때 보험사고인데 고지의무 위반을 한 거예요, 얘가. 거짓말 시키는 게 딱 걸렸어요. 사고 나서 돈 주세요. 그런데 돈을 안 줘. 근데 바로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바로 이게 고지의무 위반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보험사가. 조사하다 보니까 기간이 좀 지난 거예요. 그랬더니 민법은 어차피 해지는 지금 했으니까 이 정권은 다 줘야 된다 하는데 상법은 아니야. 이것까지 안 주겠다. 제한적인 요망 뒤로 갔네. 제한적인 소급효. 한 3번 얘기했어요, 지금. 되셨죠? 자, 해지권을 제한할 수 있대. 여태까지 뭐냐면, 자, 나 잘못한 거 알아. 나 계약자니까. 나 잘못한 거 알아. 잘못한 거 빨리 벌을 줘. 해지할 거 말 거야. 아니면 그냥 갈 거야? 용서해 줄 거야? 얘기를 하는데 보험자가 계속 꿍하고 있으면 의심만 하고 있는 거야. 환장하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건가? 고지의무 계약 해지. 보험 계약 당시에 또는 피보험자 고의 중대한 과실. 요것도 나왔어요. 중대한 과실. 아, 지나게. 고의 또는 과실로
아니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예요. 중대한 과실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이것도 나왔다니까 진짜. 중대한을 빼고 고의 또는 과실로 해서 했는데 그때 문제가 다 맞는 얘기인데 맞는 얘기인데 답을 못 고르는 거야. 하다 보니까 요거 중대한을 뺀 거야. 치사하게. 고의 또는 과실로 해서 이렇게 했을 때 중대한 과실이에요. 중대한. 그런 거 많아요. 그래서 요 뭐 체결할 날로부터 체결한 다음 날로부터 막 그런 말장난하는 거 많아요. 이거는 너무 식상해. 3년. 1할 3채는 하도 많이 나오니까. 그래도 계속 나와요. 하여간 많이 나왔어. 한 2년에 한 번이 나오는데 요즘은 이게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앞에 걸로 막 장난쳐요. 체결한 날로부터, 청약한 날로부터, 무슨 날로부터, 아니 다음 날부터. 그러니까 잘 봐야 돼요. 어떻게? 1할 그 날을 알고 계약 체결 후 3년 3채라고 그랬죠. 3채 1할 3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오케이. 보험 계약 알았거나 중단 가치를 인지하지 못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자, 너 잘못했다. 내가 보험자 이번엔 보험자야. 너 잘못해 딱 걸렸어. 내가 알았어. 한 달 안에 해야 되고 내 보험자 얘가 고지 의무 위반을 한 걸 몰랐어. 그러면 체결하고 3년이 지나가야 돼. 그러면 나는 해지할 수 없는 거야. 근데 그러하지 않대. 당시 사실을 알았거나 중단까지 알지 못했을 때 그러하지 않대. 괜찮다는 거지. 자, 그래서 보험자 해지권은 해지의 원인을 안 날로부터 아이고 3년 됐어요. 그만할게 이제 1할 3채. 시험 문제 맨날 나와도 그냥 자, 안날. 알았대. 안날이 뭐예요? 실적으로 여러분, 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하는 거 어떻게 하냐면 얘가 병원 찾아가요. 아니면 주변을 탐문해야 되잖아요. 근데 보험자가 한 명인데 탐문할 수 있어요? 없어. 그래서 나의 새끼. 욕이 아니야. 진짜 새끼. 서베이라고 그래. 서베이 애들이 이걸 조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조사하다 보니까 서베이들이 조사를 하다 보니까 고지의무 위반했네? 서베이가 안 거예요. 이건 안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알지 못한 거. 그죠? 서베이들이 나한테 보고를 해야지 내가 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때부터 1할 3채가 들어가는 거예요. 서베이가 안날부터 한 달이 아니에요. 그거예요. 그 얘기예요. 안날은 단순히 의심할 만한 사유가 발생한 날 기준하지 않고 보험자가 알릴 의무의 사실을 확실히 보험자가 안날임으로 사고 조사 업무 서베이라고 서베이 조사하자 서베이 우리 많이 해요. 실제로 취직도 많이 하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은 독립손사로 바로 나가서 이제 일을 하시는 분도 있고 좀 어린 분들 있잖아요. 학생분 한 20대 후반 정도 되겠죠. 군대 왔다 오신 분 그분들은 거의 서베이 가서 일 배우거든요. 그때 서베이 조사 업무 위탁업체 이건 보험자가 조사에 따른 얼마는 안날을 의미한다. 가 아닌 누구 보험회사가 조사했다는 알 때죠. 위탁업체가 아니고 자 1월 또는 3월의 기간은 제척기간이래요. 와 제척기간 나왔네. 제척기간 자, 좀 이따가. 자, 보험자가 해지하기 위해서는 해지의 의사표시가 제척기간 내에 보험자에 도달해야 된다. 해지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의사표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의사표시 계속 나오잖아요. 이것도 법률 요구예요. 그냥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뜻을 얘기해다. 표시를 해야 된다. 속으로 해지할 거야. 이거 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야. 상대방이 있는 뭐 법률 막 그런 게 있는데 상대방한테 도달해야 돼. 야, 해지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의사표시. 되죠. 그렇게 해야 되고 요 제척기간 계속 나와요. 우리. 계속 왜 그러냐면 우린 또 2차 얘기요. 우리 1차는 뭐예요? 1차는 우선 과정이란 말이에요. 2차를 보기 위해서 통과를 해요. 과정이에요. 100점 맞아도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60점 맞고 넘어가기만 해. 그죠? 70에서 80 정도 보고 편하게 2차 준비하면 돼요. 80점 맞고. 그죠? 근데 유일하게 1차 과목 중에 2차하고 연결이 제일 많은 게 계약법이에요. 우리 이제 책임근제 배울 거고 자동차 보험 배웠고 재산보험은 말도 안 돼요. 대부분 90%가 얘하고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뼈대가 계약법이고 얘가 살 붙인 게 약관이라고 그래. 약관을 공부하는 게 2차예요, 2차.
약관이 자동차 보험이냐? 그러면 자동차 보험. 약관이 배상책임 보험이냐? 배상책임. 얘가 재산보험이냐? 재산보험. 이렇게. 기준이 얘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제척기간을 해서 제척기간 나오죠. 얘가 있어요. 소멸시효. 아이고, 소멸시효, 제척기간. 소멸시효가 있고 제척기간인데 무엇은 소멸시효다, 무엇은 제척기간이다 라는데 일단 얘가 뭔지를 알아야지. 소멸시효, 제척기간. 소멸시효 얘랑 똑같아요. 그때까지 해. 권리 위에 잠자는 사람은 보호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어. 네 권리 의심하지 말고 한 달 안에 의시 때리든가 용서를 해주든가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척기간이나 소멸시효는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 한 달 동안 기간이 지나면 안 되는, 없어지는 거야. 시효가 소멸된다. 근데 얘랑 차이점이 뭐냐면 똑같아요. 기간이 되면 이 기간이 정하면 끝나는 거야. 근데 얘랑 얘는 차이점이 뭐냐? 제척기간은 요이 땅 하면은 끝까지 가는 거야. 무조건. 한번 요이 땅 시작하면 한 달이면 한 달까지 가는 거야. 중간에 멈추지를 못하는 거고, 소멸시효는 쭉 가다가 힘들면 쉬었다 가는 거야. 예를 들어 한 달이 있지만 쭉 가다가 무슨 일이 있어. 예를 들어 판결 같은 거 있잖아요. 소송 가고 외국에서 하고 아니면 상대가 말을 안 들어. 서류 가져오려는데 안 가져와. 이런 것들 소멸시효 같은 거. 가다가 중간에 쉬었다 가도 되는 거야. 그게 소멸시효. 그러니까 얘는 거북이, 얘는 토끼. 토끼는 중간에 잠자잖아요. 얘는 잠 안 자잖아. 제척기간은 요이 땅 하면 끝까지 가는 게 제척기간. 소멸시효는 가다가 중간에 쉬었다 가는 거, 잠자고 가는 거 소멸시효. 되셨죠? 그래서 얘는 1할 3채는 뭐예요? 제척기간이라는 거야. 중간에 무슨 이유가 있다고 중간에 끊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한 달, 요이 땅 하면 한 달까지는 간다 안 간다? 간다. 그죠? 소멸시효는 있죠. 그래서 요거 계속 나와요. 자, 그러면 악의 중과실. 악의가 뭐야? 악의가 나쁜 게 악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선이 착한 거 아니에요? 악의, 우리가 말한 악의는 알면서, 고의, 알면서, 악의요. 알면서. 예, 중과실, 진짜. 부주의인데 현저한 부주의. 아주 잘못한 부주의. 보험자가 계약 체결 당시에 그 중요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았네. 고지의무 위반 알았네. 또는 중단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경우는 해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네가 알았잖아. 왜 이제 와서 그래? 두 번째, 보험자의 악의 중과실은 고지 수령권에 있는 보험자의 보조인의 악의 중과실이 당연히 포함한다. 얘네들 밑에 있는 애들 대리점이 되겠죠. 걔네들이 일부러 악의 그런 것들. 자, 보험 중개사나 보험 설계사 악의 중과실은 보험의 악의 중개사 보지 않는다. 왜냐? 얘는 수령권이 없잖아요. 계약 체결 시에 이것도 할 얘기가 많은데 판례가 엄청 많아요. 재밌는 얘기도 많고 설계사 분들이 그런 게 있어요. 계약 체결 시 보험 대리점이 고지 위반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알고 있었대. 보험자는 고지 위반을 이를 이유로 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으나 보험 설계사가 그 위반 사실을 알고 있던 경우에는 보험자는 고지 위반 이유로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왜? 한마디. 고지 수령권자가 누구예요? 보험자 대리점이래죠. 보험 대리점. 설계사는 아무 적이 없어.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얘는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설계사는 아무 능력이 없으니까 그냥 사회 통념상 그냥 일회보험료가 하고 보험증권 그 정도 보험증권을 교부할 정도 권한을 줄게. 나머지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얘한테 보지 얘기하거나 그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보험자는 악의 또는 중과실이 있었다면 요거 사실에 대한 입증 보험계약자가 부담해야 된다. 아까는 뭐였죠? 고지의무 위반이 있다. 누가? 보험자가. 얘는 너가 알았잖아. 그러면 이득이 뭐야? 계약자가 이득이잖아. 야, 너 계약할 때 내가 잘못한 거 알았어? 몰랐어? 너 알았잖아. 누가 증명한다? 계약자가 증명한다. 외울 거예요? 아닐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 외우지 말라는 게 이렇게 가면 돼요. 그래서 가끔 나와요. 입증 책임 누가 져야 되냐? 이랬을 때 어떻게? 이득을 보는 사람. 그래서 여기서 잠깐 얘기하면 우리 자꾸 나중인데 2차에서 뭐 하냐면 의사 배상 책임보험 해요. 의사. 자, 우리는 너가 잘못했잖아. 입증을 누가 하냐면 내가 하는 거야. 누구? 환자들이 입증을 해. 의료사고 나면 의사 너 수술 잘못했잖아. 이
이 수술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가 이렇게 안 했잖아. 그걸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환자들은 그걸 알아요, 몰라? 몰라. 입증을 해요? 못해. 그 원래는 피해자가 하는 건데 좀 바꾼 거예요. 그 중간 책임이라서 일단 네가 없으면 인정을 해라. 입증을 해라. 입증 책임 넘어간다. 그런 게 중간적 책임이라고. 그런 거 입증 책임. 근데 배울 건데 왜냐? 여러분들은 저랑 같이 공부했으니까 1차가 무조건 붙은 거예요. 그렇죠? 2차 준비할 때 그런 내용이 나와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하다 보면 이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구나. 이해를 하실 거예요. 됐죠? 자, 기타 해지권 제한 사유. 이거는 외울 거 아니에요, 이것도. 그냥 뭐라 그래? 상식, 윤리, 도덕? 그렇게 보시면 돼요. 보험 모집일에 고지, 방해, 불고지. 야, 이거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해. 괜찮아. 두 번째. 불고지, 부지고시. 요 사항의 보험 사고 전에 소멸한 경우는 보험자가 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지할 수 없다고 해석된다. 내가 거짓말한 거 알아. 근데 보면 쭉 가다가 없어졌네. 예를 들어 나 자동차 운전하는 거 오케이. 일반 자동차야. 근데 택시를 하고 있어. 근데 쭉 가다가 택시를 안 하고 택시를 관둔 거죠. 일반 자동차를 바꿨어. 그리고 쭉 가다가 사고 나서 일반 자동차로 된다 안 된다? 괜찮다는 거야. 보험자가 약관 교부 설명을 위반하는 경우 보험계약자 고지 의무를 이유로 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견해에 있다. 우리 약관 교부 설명 의무 할 때 살짝 얘기했죠. 야, 그때 얘기한 게 우리 그거였잖아요. 특약 같은 거. 특약 같은 거를 얘기했는데 그때 뭐지? 갑자기 생각난다. 생각 안 나면 안 돼요. 저는 한 100번? 한 1000번은 봤는데 우리 이제 그거 있어요. 연령 한정 같은 거 있잖아요. 연령 거의 26세, 30세, 40세 있는데 그런 거 할 때 설명을 해줘야 돼. 계약자 일로 와봐. 너 26세에 넘어야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그 이하는 안 되는 거야. 근데 얘가 25세인데 거짓말을 시킨 거네. 근데 보험자가 20세가 넘어야지 이거 받을 수 있어. 이 설명을 하면 얘 잘못한 게 되는데 이 설명을 안 하면 얘는 25세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때 설명 한번 괜찮아요. 계속 하다 보면 기억이 나요. 괜찮아요. 반복할 거니까. 그 얘기예요. 그런 거. 그러면 그때 한번 또 얘기했죠. 약관 규제법은 어떻게 할 건가 막 그런 거 했었어요 제가. 알았어요. 넘어갈게요. 그냥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지금 처음 공부하는데 그걸 한 번에 다 기억을 한다는 건 진짜 천재예요. 그냥 그런 거 같네요. 그리고 넘어가면 돼요. 고지 의무 위반과 보험사의 사고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험사의 해지권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이것도 좀 어려운 얘기인데 자 이렇게 보면 돼요. 뭐냐? 다 끝났어요. 조금만 참아요. 졸면 안 돼요. 자, 요때 사고가 나요. 뒤에 아마 또 나오는데 그러면 요때 해지가 되겠죠. 해지는 요거. 이 사고가 예를 들어 내가 자동차를 갖고 있어요. 자동차인데 택시 운전하다가 사고 난 거예요. 그럼 고지 의무 위반이 맞죠? 나 여기 체결할 때 나 자동차 타. 택시 안 해. 근데 쭉 가는데 택시를 운전한 거예요. 쭉. 그래서 사고가 난 거예요. 됐죠? 그러면 이 사고하고 고지 의무 위반하고 인과관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어. 근데 이 인과관계가 있든 없든 얘가 택시로 사고 나든 자가용으로 사고 나든 해지하는 데는 상관이 없다는 거야. 해지는 무조건 할 수 있어. 대신에 이거에 대해서 돈을 준다 안 준다 그 차이지 해지하는 데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알려줄게요. 거의 다 왔어요. 다 왔어. 자, 그러면 보험 사고가 발생한 후라도 보험계약자는 이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통지, 고지 의무, 통지 의무, 발생, 유지 의무 막 이런 것들. 계약이 해지됐을 때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어. 네가 잘못했으니까 안 주겠어. 보험료도 다 가져와. 이미 지급한 보험금은 반환. 가져와. 일로 와. 빨리 가. 이해돼요, 여기까지. 그러나 고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과 또는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었거나 증거하다는 사실이 보험 사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대. 나는 자동차로 운전할 거야. 근데 택시를 운전하다가 택시로 사고 난 게 아니고 일반 자동차로 사고 났어. 그죠? 미치지 않았죠? 증명된 데는 어떻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된다. 이해되시죠?
이해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와, 그래야 돼, 머리. 뭔 소리야, 막 그래야 돼요. 자, 다시. 자, 고지 의무를 위반한 건 맞아. 위반하면 어떻게? 야, 돈 가져와. 내가 돈 준 거 가져와. 나 보험 못 줘. 보험금 못 줘. 오케이, 여기까지인데. 보험료 안 냈네? 가져와. 할 수 있어. 예? 그리고 해지는 얘가 사고 나면 사고가 나든 안 나든 해지는 할 수 있는 거야. 고지 의무 위반했으면 누가? 보험자가. 근데 만약에 이 사고 난 건 맞아. 고지 의무 위반한 건 맞아. 근데 그 이유 때문에 사고 난 거 아니야. 예를 들어 자동차 있죠? 자동차, 일반 자동차 운전을 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아니, 거짓말, 그렇게 얘기를 하고 택시 운전을 했는데, 택시로 사고 난 게 아니고 일반 자동차 운전하다가 사고 난 거야. 그러면 고지 의무 위반하고 사고랑 인과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랬을 땐 이 보험금은 줘야 되는 거예요. 줘야 되고, 해지권은 얘하고 상관없어요. 내가 해지를 할 수 있는 거야, 보험자는. 얘하고 상관없이 해지를 할 수 있는 거야, 그 얘기예요. 그래서 가해자, 계약 해지의 정의는 보험자는 보험사고 후에도 고지 의무 위반을 해지할 수 있는 거야, 아무 때나. 계약이 해지한 경우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대. 왜? 네가 잘못한 것 때문에 사고 났으니까. 맞죠? 고지 의무 사실이 발생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면 입증한 경우는 보험자의 보험금 책임이 인정된다. 아, 택시 아니야. 나 자가용이야. 나 암 아니야, 이거. 그냥 상해? 딴 거. 암인데 어떻게 말해? 딴 거 뭐가 있나? 감기. 나 암 걸렸는데 거짓말 시켜놓고 했는데 나중에 보험사고 뭐냐? 감기는 좀 약하잖아. 아, 넘어져서 이거 부러졌어. 이런 것들. 부러진 걸로 사고 났다. 이랬을 때 보험금 준다, 안 준다? 준다. 상법 600 요거 나왔어요. 보험자는 해지하였을 때 뭐 해가지고 요거 해지했을 때 조건이므로 좀 어려운 얘기. 보험자가 면책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계약을 해지를 전제로 한다고 해석된다. 무슨 얘기냐면, 자, 이게 보험자가 쭉 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현재가 이렇게 여기까지 어디 갔어? 여기까지. 자, 천천히 이거. 어려워. 계속 어렵다고 하는데 어쩔 수 없어요. 처음이니까. 근데 듣다 보면 괜찮아. 자, 쭉 오는 거야. 이렇게. 자, 요때 사고가 났네요. 근데 거짓말 시킨 거 딴 걸로 하죠. 자동차로 할까? 자동차로 계속해요. 자, 일반 자동차로 들게요. 그래서 보험을 든 거예요. 근데 이분이 택시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고지 의무 위반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위반으로 해가지고 쭉 온 거예요. 요때 사고 난 게 택시로 사고 났어. 그러면 이 보험자가 어떻게 해? 이거 줘요, 안 줘요? 안 주죠. 그리고 해지할 수 있는 거예요. 안 주고 해지할 수 있어. 여기까지 됐어요. 근데 만약에 보험자가 해지 안 했어. 이해되세요? 쭉 왔는데 고지 의무 위반해가지고 사고가 났네. 보험금 청구 왔어. 근데 나 못 줘. 오케이.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내가 해지를 해야 돼. 나 해지하고 보험금 못 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해지를 안 했어. 그럼 보험금 준다, 안 준다? 준다는 소리예요. 그 어려운 얘기가 이렇게 전제로 한다는 게. 이해되시죠? 전제로 한다는 게. 그래서 실무에서 많이 쓰고 중요하고 2차에서 많이 나와요. 자, 무슨 얘기냐면 내가 보험자 입장에서 보험금을 주기 싫으면 또 고지 의무 위반을 했네? 그러면 요거 사고 난 게 이걸로 사고 나든 어떻게? 해지할 수 있는 거야. 내 마음. 근데 만약에 이걸로 사고 났어. 택시로. 그럼 보험금 준다, 안 준다? 안 줘도 되는 거야. 전제 조건은 내가 해지해야 돼. 해지. 해지를 해야지 이 돈을 안 주는 거고, 해지를 안 하면 이 돈 줘야 된다는 거예요. 됐죠? 괜찮아. 화이팅. 자, 인과관계, 입증 책임. 누가 줘야 돼요, 누가? 입증 책임. 자, 고지 의무 위반 사실과 보험사고에 인과관계 부존재한다는 건 누가? 그만 얘기할게요. 계약죠. 그렇죠? 얘가 이익을 보잖아. 입증에 부담하는 자는 특정한 특정 인보험상 해가지고 영향 미치는 사실을 입증책 보험자가 있다. 꼭 규정한 경우는 그에 따라야 된다. 특약하면 됐죠? 특약하면 나중에 이제 제가 2차 가서 어차피 배울 거예요. 그때 판례가 엄청 많은데 재산보험에서 인보험 같은 데서 많은데 거기서 그거예요. 너
예를 들어서 내가 입증을 해야 되는데 아까 잠깐 얘기한 거 있잖아요. 의사 같은 경우 입증을 못하니까 뭐 일이 있으면 네가 입증해. 의사가 입증해. 똑똑한 놈들이 입증해. 없다는 걸 입증해봐. 그래 입증 못하면 내가 이익을 본다. 그렇게 약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약정. 자, 여기서 이제 다 끝났어요. 자, 여기 보면 109조, 이거 외울 거 아니야? 110조 해가지고 착오에는 의사표시, 사기 강박, 취소 효과, 취소의 소멸 나오는데 일단 착오, 실수, 얘는 사기, 나쁜 거 됐어? 착오, 실수, 사기는 나쁜 거, 알면서 한 거, 우리는 알면서, 그죠? 고의, 그렇게 보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법률 효과 이런 데 한번 봐요. 그냥, 자, 사기는 나쁜 거, 우리 착오는 실수. 그래서 뭐 얘기하려고 그러냐면은, 자, 고지의무 있잖아요. 우리가 얘기하는데 그게 착오로 잘못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난 자가용이라서 택시도 자가용이잖아요. 승용차잖아요, 승용차. 그러니까 난 그거 몰라서는 그냥 자가용이라 얘기했다. 이건 착오잖아요. 근데 내가, 택시랑 이건 다 알아. 근데 일부러 고의적으로 아는 거잖아요. 그건 사기잖아요. 그 뜻이에요. 그 뜻. 그래서 착오, 사기에 대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오케이. 착오란 의사표시 불일치하고 그 불일치 표의자, 얘기하는 사람, 표현하는 사람, 자신이 모르는 걸 말한다. 사기나 타인에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된 경우가 어떤 의사표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래서 소멸시효가 3년, 10년이다. 그냥 참고만. 요거는 좀 외워야 돼. 가끔 나와. 취소권. 이거 민사권이거든. 취소는. 우리는 1할 3채인데 얘는 30일에. 30일. 취소권 민사에서 그렇대. 자, 여기서, 자, 깊이 안 들어갈 거야, 이거는. 짜증날 것 같아요. 깊이 들어가면. 자, 민법과 상법이 있는데, 자, 두 개 같이 적용하냐, 민법만 적용하냐, 착오, 사기 구분해서 하냐, 그건데, 일단, 민법과 상법, 중복 적용은 얘도 하고 얘도 한다는 거야. 자, 무슨 얘기냐면, 상법의 고지의무 제도와 민법의 착오, 사기의 규정을 같이 한다는 거야, 효과가. 다름으로, 얘 틀리고 얘 틀린 얘기잖아. 상법은 해지할 수 있고 얘는 취소할 수 있으니까 얘도 하고 얘도 같이 적용을 하겠다. 그래서 민법 적용 배제하지 않는 이상 취소, 해지 플러스 취소할 수 있다. 오케이. 누구? 보험자가 유리하는 거지. 취소도 할 수 있고 유리할 수 있다. 왜? 어차피 해지하면 끝나는데 이행 강제 못 한다며? 제척 기간이 틀리잖아. 얘는 1할 3채고 얘는 3년, 10년이잖아요. 체결하고 10년이니까. 그리고 민법만 적용하는 것은 상법 적용, 배제설이니까 상법만 하면 해지할 수 있는 거잖아. 해지만 가능하다. 한번 읽어보세요. 별 얘기 아니야. 나머지 착오와 사기 구분을 하자. 착오는 용서해주고 사기는 용서를 못 해주겠다. 고지의무자에게 사기가 있는 경우는 그 이익에 보호할 필요가 없으나 착오에 보험자를 해하는 의도가 없으므로 보험자의 이익을 고려하는 취지다. 되셨죠? 그렇게 한번 넘어가시면 돼요. 그냥 한번 쭉 보시면 돼요. 시험에 오래됐어. 나온 지 오래됐어요. 그냥, 근데 어렵지 않잖아요. 그냥 민법하고 상법인데 민법은 크다. 상법은 작다. 근데 같이 한다. 그럼 민법, 상법 같이 적용하고, 아니야. 상법만 하자. 상법. 그럼 민법 배제설. 그치? 아니야. 구분해서 하자. 사기는 나쁜 거니까 같이 하고, 민법으로 하고, 착오는 착한 거니까 이쪽으로 하자. 이렇게 넘어가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되셨죠? 그러니까 오늘 많은 거 공부했고, 여러분 한 50%? 좀 하냐면 80%까지 공부한 거야. 너무 어려운 내용이고 처음 공부하시는 분은 오늘 막 머리 잡고 막 집에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려워서 어쩔 수 없는 거야 지금. 근데 많은 걸 하고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시고 지금 얘기한 거 있잖아요. 그 정도만 알아도 문제가 다 풀려요.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세요. 착오, 뭐 사고에서 그 사기, 사고, 사기, 착오, 그의 법률 효기, 표면자, 뭐 표의자, 법률 효과, 막 이런 거 막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지면 머리 깨져요. 그런 거 하지 말고 제가 얘기한 거 그냥 이러니까 배제, 가치 중복 아니면 상법만 한다. 그렇게 하고 간단하게 터치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되셨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